오늘도 비타민 같은 하루 되세요. 7월 1일 드디어 7월이네요. 수요일 비타민TV 뉴스 브리핑입니다. 2025년 세종시 공유차로 출근하며 원격 진료 드론이 택배요. 네, 여기 어떤 가상 이야기를 좀 실어놨는데 그거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2025년 가을 세종 스마트시티에 거주하고 있는 벤처기업인 김세종 씨가 출근 준비를 하고 집 밖으로 나서자 무인 전기 공유차가 대기해 있다. 세종 스마트시티 안에 개인 차량은 진입하지 못한다. 무인 공유 차량이 어디를 가든지 차량 내에서 이동자가 어떤 콘텐츠를 보는지 등 개인정보는 비식별 암호화를 거쳐 중앙 데이터센터로 보내진다. 세종 스마트시티에 들어온 벤처기업은 이 같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 전략을 짜고 새로운 실험에 도전한다. 점심을 먹고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낀 김 씨는 손목에 찬 스마트 시계로 자신의 증상을 근처 병원에 전송한다. 의사의 간단한 원격 진료를 마친 김 씨는 드론 택배를 통해 알약 2알을 전달받아 복용한다. 그의 하루하루 건강 정보와 의료 기록도 모두 저장돼 비식별 상태로 데이터센터에 저장된다. 세종시에 몰려든 글로벌 메디컬 기업은 신약 개발과 임상 시험 기간을 줄이기 위해 김 씨의 생생한 의료 정보를 활용한다. 한국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5년 후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 규모가 2,0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시장 선점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0일 세종시 5-1 생활권에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용지조성공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기존 용도지역에 기반한 도시계획에서 벗어나 사업 주체가 필요에 맞게 도시를 설계하고 심의받을 수 있게 만든다. 일자리 창출과 직주 혼합형 건물은 추가로 용적률을 부여해 초고층 복합 개발도 가능하다. 2023년 4월 주민 입주가 목표다. 시범도시 내 혁신 벤처 스타트업 존에는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가 진입할 수 없다. 외부에 마련된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두는 대신 자율주행 차량이나 공유 차량 활용을 극대화하고 5세대 통신으로 교통 흐름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교통 빅데이터를 만든다. 드론, 로봇, 무인차를 통한 택배 배송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이동수단에 대한 실험도 이루어진다. 정부가 세종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통해 추구하는 목표는 간단하다. 첨단 기술을 도시에 실제로 적용하고 이를 활용하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 규모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스마트시티 주도권을 쥐려는 세계 각 나라는 완성된 스마트시티를 최대한 빨리 많이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김갑성 스마트시티 특위 위원장은 드론 자율주행차 같은 기술이 테스트되고 적용되며 진화하는 그릇이 바로 스마트시티라면서 요즘 나라들끼리 경쟁도 이쪽에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네, 그래서 지금 세종시 5-1 생활권에 들어오는 이 스마트시티 기대도 상당히 크고 또 국가의 이 레벨을 높이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다음은요. 대전 소식입니다. 안전진단 강화에 대전 재건축 구역들 성화. 대전 중층 재건축 구역들이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험로에 빠졌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등 재건축 시장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30일 지역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 28일 2030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시는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구역의 7개 단지를 정비 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오류동 삼성아파트와 태평동 삼부아파트는 최고층 수가 각각 15층, 14층이다. 앞서 추진되고 있는 문화동 6구역 3익 아파트 14층과 함께 중층 재건축 사업 추진에 기대감이 달아올랐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로 찬물을 끼얹은 모양새가 됐다. 6월 17일 6.17 부동산 대책에서 정비사업 규제 정비 방안을 포함하면서 재건축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켰기 때문이다. 재건축 추진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이 우선 강화된다. 부실 안전진단 기간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 작성에 대해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하고 허위 부실 작성이 적발되면 안전진단 입찰을 1년간 제한할 계획이다. 2차 안전진단 조사도 강화된다. 현재는 서류심사 위주로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현장 조사를 해야 한다.
이는 17일 이후 2차 안전진단 의뢰 사업부터 즉시 시행된다. 신규 정비 예정 구역의 한 관계자는 안 그래도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지방 재건축 사업장도 수도권과 같은 규제를 들이댈 필요가 있나 싶다며 당장 무너지지 않으면 불편해도 계속 살라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네, 다음은요. 이직하러 수도권으로 균형 발전 갈 길 멀다.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가운데 수도권 노동자 집중도 역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타 지역으로 직장 이동을 한 경우 수도권 내에서의 이동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7개 시도 수준에서 지역 이동을 보면 전반적으로 동일 지역 내 이동 비중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2012년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출범한 세종의 경우 타 지역 유입 비중이 높은 지역에 해당된다. 세종 지역 내에서의 재취업 비중은 32.6%로 낮았고 수도권과 대전 등 인근 충청권 중심 타 지역 유입 비중은 67.4% 수준을 보였다. 타 지역 유입 비율은 세종시 출범 이후 2013년부터 꾸준히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지역 이동은 고용보험 취득 상실을 통한 직장 이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계에서 이렇게 잡힌다는 얘기죠. 다만 공공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통한 도시 확장 과정에서 타 지역으로부터 고용이 흡수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직장 이동을 하는 경우 산업 변동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며 이번 분석에서 지방 이전 등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수도권 내 이동 또한 유지되고 있어 임금 근로자의 수도권 집중도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그 지역에 더 좋은 직장들이 많이 생겨야 한다. 이런 결론이죠. 네, 다음은요. 규제지역서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6개월 내 반드시 전입해야. 이게 오늘 7월 1일이라 이제 7월부터 적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1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면 6개월 안에 반드시 새 집에 전입해야 한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런 내용의 후속 조치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무주택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매를 위한 주담대를 받으면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 1주택자도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들어가야 한다. 6개월은 주택담보대출 실행일 기준이다. 중도금, 이주비 대출은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이다. 1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6월 30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대출자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1일부터는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가 금지된다. 주택 구입용 자금뿐 아니라 주택 수리비 등 운전자금 용도로도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가 6월 30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한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가 예외로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및 공익 법인도 주담대가 가능하다. 네, 새로 발표난 것들이 이제 하나씩 적용되는 시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 청년 임대주택 생각보다 보증금도 비싸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들어가기 힘들다. 보증금이 높은데 대출도 안 되고 별로 안 되고 그랬던 그 부분을 조금 해결하는 방안이 나왔네요. 서울시가 청년 주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역세권 청년주택 무이자 보증금 지원을 확대한다. 버팀목 대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등 기업 대출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 매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보완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늘어난 보증금 지원은 서울시 재정으로 이뤄져 세액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30일 서울시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역세권 청년주택 무이자 보증금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80%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내부 검토를 마쳤다. 이번 서울시 결정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은 보증금의 20%만 준비하면 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보증금 1억 원 이하는 최대 50%까지 무이자로 보증금을 지원해왔다. 서울시 지원 확대는 기금 대출 중복 신청 불가로 청년들이 주거비를 온전히 마련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됐다. 네, 청년주택은 아마 34세까지인가를 청년으로 본다고 들었는데요. 자격을 잘 알아보시고
요 청년주택 대출 받아서 들어가시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서 특히 이제 사회 초년생들 내 집 마련 꿈도 못 꾸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전세도 곧 엄청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거든요. 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터 홈즈 세종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